사회 풍자 만화의 끝판왕이자 미국의 대표 코미디 애니메이션 심슨. 작가들이 시간여행자가 아니냐고 거론되는 이 미스터리 만화는 일전 영상에서 다룬 바와 같이 그간 수많은 예언들을 적중시켜왔고 올해 역시 기가 막히게 적중시켜내었습니다. 33번째 시즌을 방영한 2022년 현 시점에서 과연 이들은 그간 또 어떤 예언들을 적중시켜내었고 어떤 예언을 남겨두고 있을까요? 오늘은 심슨이 새로이 적중시킨 10가지 예언과 더불어 이들이 이야기한 비트코인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비트코인을 사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슨. 오늘의 이야기,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늘 그렇듯 비과학적 예언은 그저 재미로만 감상하시되 결코 맹신하시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심슨의 각 에피소드는 심슨 가족의 거주지인 스프링필드 주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일부 게스트로 스타들이 출연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에게 있어 보다 흥미로운 사실은 만화 그 자체보다도 각 에피소드 시점에서 최소 5년 후의 사건들을 어떻게 정확히 예언해내었는가에서 비롯되는데요. 심슨의 에피소드 중 하나에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아티스트의 공연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으니 2012년 시즌 23 에피소드 22에 리사 고즈 가가에서 레이디 가가는 스프링필드를 방문하여 청중 위로 날아가는가 하면 열정적인 노래와 함께 콘서트 도중 피아노를 연출하는 장면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5년 후인 2017년 실제로 레이디 가가는 슈퍼볼 하프타임 쇼에서 포커페이스와 배드 로맨스를 포함한 자신의 히트곡들을 선보였고 공연 중 과거의 장면과 같이 청중 위로 떠오르는가 하면 피아노로 밀리언 리즌스를 연주하기도 했죠. 물론 생각해보건대 해당 예언의 경우 레이디 가가가 이러한 심슨 예언의 노이즈 마케팅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연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조작 우려가 존재할 수 없는 예언 또한 존재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시즌 10 에피소드 5편 You Wish Upon a Star에서는 호머가 알렉 볼드윈과 킴 베이싱어를 만나 함께 일하기로 결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호머는 20세기 폭스 경영진과의 전화통화에서 영화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에피소드의 다음 장면은 20세기 폭스가 현재 월트 디즈니의 소유임을 보여주는 모습이 연출되는데요. 해당 장면으로부터 23년 뒤인 2019년 3월 월트 디즈니는 거짓말처럼 21세기 폭스와 710억 달러의 합병을 발표합니다. 또한 2021년 디즈니와 폭스는 디즈니가 소유할 영화에 대한 스트리밍 권리에 관한 합의, 즉 디즈니 플러스 또는 HBO 맥스에서 단독으로 어떤 영화를 상영할지와 더불어 계약 기한을 확정하게 되죠. 만약 해당 예언이 노이즈 마케팅을 노렸다고 가정해보건대 이를 이유로 710억 달러, 즉 화나 100조 원을 들이붓는다는 것은 결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뿐이겠죠. 해당 예언은 지난번 업로드한 심슨 예언 영상에서 다룬 바 있는 예언으로 2000년 당시 시즌 11 에피소드 17편 발트 투 퓨처로 방영된 바, 여기서 발트 심슨은 자신과 여동생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 미래에 따르면 국가의 지도자는 동생의 리사 심슨이었고, 리사는 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임기 이후 미국의 경제를 수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트럼프는 2016년에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에피소드의 한 장면이 현실에서 재현된 것처럼 연출되는 사태가 일어나니 2000년 당시의 이 에피소드에서는 많은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스컬레이터를 통해 내려오는 도널드 트럼프의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16년 만에 실제로 그는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과 함께 지지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옴에 따라 해당 장면을 완벽하게 재현해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일부러 이 장면을 연출했을까요? 2010년 시즌 21 에피소드 12화에서는 호머와 마지가 스케이트장에 도착한 에피소드 보이 미스 컬이 방영되었습니다. 해당 편에서 컬링을 시도하던 이들은 결국 미국의 혼성 복식 컬링에 합류하게 되고, 실제로 이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진 동계올림픽에서는 조시 슈스터가 이끄는 미국 올림픽 컬링 대표팀이 컬링 첫 금메달을 따내는 데 성공. 미국 대표팀은 2018년 올림픽에서 스웨덴을 10대 7로 꺾는 결과를 누리게 되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주식 말고 토토할 것. 1995년 리사의 결혼식 에피소드에서 리사는 2010년 자신의 미래를 예언한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점쟁이는 리사의 미래에 관하여 대학 연인과 결혼하게 될 것이라 예언하고, 리사는 이 소식을 엄마인 마지에게 전하고자 전화를 걸게 되는데요. 리사가 건 전화 회전 다이얼에는 실시간으로 마지의 얼굴을 보여주는 화면이 부착되어 있었으니 화상통화가 가능한 스카이프는 해당 에피소드로부터 8년 후인 2003년에 발명되었지만, 이 당시까지 스카이프는 그저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전화 서비스 역할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사의 예언식이었던 2010년에 접어들어 애플은 애플 사용자를 위해 페이스타임을 개발했다는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잡스의 큰 그림은 좀 넘어간 듯하죠. 2004년 시즌 15 에피소드 14편의 The Chief Who Came to Dinner에서의 예언은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에피소드의 도입부에서 호머의 뒤로 A Matrix Christmas Coming Soon이라는 문구와 함께 크리스마스 모자를 쓴 네오의 이미지를 볼 수 있는데요. 더 매트릭스는 1999년, 더 매트릭스 리로디드와 더 매트릭스 레볼루션은 2003년에 개봉되었으며 실제로 2021년 더 매트릭스 리저렉션의 개봉이 이루어지게 되니 미국 기준 그 일자가 2021년 12월 22일로 포스터의 중심에 서 있는 네오를 볼 수 있었고, 하나 달랐던 것은 크리스마스 모자를 쓰고 있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이쯤에서 합리적으로 추론해본다면 엔터테인먼트 사업 내에서 심슨 제작진의 연줄이 막대하여 각 사업의 운영을 지시하는 수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키아누 리브스, 심슨 시즌 15편 모티브로 오랜만에 한 편 찍자와 같이 말이죠. 더 심슨스는 1993년 시즌 4 에피소드 21편에서 말지인 체인스 에피소드를 처음으로 방영했습니다. 해당 에피소드는 좀도둑으로 기소되어 감옥에 갇힌 말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는데요. 스프링필드에서는 수입품을 수령한 후 일본의 오사카 독감에 걸리는 것으로 묘사되니 오사카 독감은 코비드-19 대유행과 유사하게 대유행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묘사됩니다. 오사카 독감은 미국에 전파되기 전에 다른 나라에서 유행하기 시작한 데다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연출되고 의사들은 코비드-19 당시와 같이 환자들에게 약간의 휴식을 취하도록 권장할 뿐이었는데요. 사실 감염병이야 일정 주기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개인적으로는 해당 예언을 신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해당 에피소드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더 심슨이 감염병을 예측한 에피소드에서 또 하나의 추가 예언이 연출되었습니다. 말지인 체인스 에피소드에서는 치료를 원하는 감염자들이 정부로부터 치료제를 요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군중 중 한 사람이 위약을 담을 수 있는 트럭을 가리켰을 때 이들은 트럭을 넘어뜨리고 살인벌떼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코로나19의 발병과 비슷한 시기에 살인벌의 일종인 아시아 자이언트 호넷이 미국에 출현했다는 보고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시아 자이언트 호넷은 꿀벌 개체수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과 함께 더 뉴욕타임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꿀벌 군집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고 보도되었죠. 하지만 역시 살인말벌이라는 이름과 같이 크리티컬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이번 예언 역시 맹목적으로 신뢰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에 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2007년 더 심슨 무비에서는 호머가 보고 있는 광고 장면에서 배우 톰 행크스가 카메오로 출연했습니다. 광고 중 아버지는 두 자녀를 데리고 그랜드 캐년을 보러 가지만 딸은 랜드마크에 감동하지 못하고 새로운 그랜드 캐년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어 행크스는 신뢰를 잃은 미국 정부가 내 자산의 일부를 빌리고 있다고 말하며 현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로부터 15년 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지 1년이 지난 2022년에 행크스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견뎌낸 미국인들의 결의를 담은 광고에 출연했고, 해당 광고는 경제 재건과 함께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의 성공을 강조하는 미국의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또 한 차례의 이슈에 오르게 되었죠. 다음으로 결정적인 마지막 독종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1998년 첫 방송된 시즌 9 에피소드 19편 더 심슨 타이드에서는 각국 대표가 유엔 회의에서 만나 각국의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러시아 대표는 나머지 국가들이 소련이 과거에 머무르길 원한다고 주장하며 이어 소련 국기가 걸려있는 장면과 함께 군인들이 줄을 서 있는 씬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도 이쯤에서 느끼시겠지만 이 비극적인 예측은 2022년에 실현된 것으로 보이고 있으니 러시아는 2014년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2022년 2월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행했죠. 더 심슨 프로그램 쇼러너, 즉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는 이를 사소한 예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 명백히 역사 전체에 걸친 오랜 긴장과 갈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렇듯 심슨의 예언들에 관하여 놀랍고 소름 끼친다고 연일 언급하고 있는 바, 문제는 이들의 예언 중에서도 비트코인에 관한 결정적 예언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이니 심슨의 한 에피소드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이 무한대로 급증할 것이라고 예측한과 동시에 게임스탑의 주식이 앞으로 엄청나게 변동할 것임을 주장합니다. 시즌 32 에피소드 18편 버거킹스에서는 마지 심슨이 주식 거래, 특히 억만장자 몬티 번즈가 운영하는 가상의 식물성 버거 체인 엑설런트 버거 주식 거래에 푹 빠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는 영화배우 짐 크레머의 2007년 영화 매드머니를 패러디한 크레이지 캐시 에피소드에서 주식의 수익을 확인하고
그동안 가상시장 채널의 실시간 데이터에는 녹색의 무한대 기호와 함께 비트코인이 표시되는 장면이 연출되는데요. 무한대로 가격이 책정된 비트코인은 심슨의 제작자가 디지털 자산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거나 시스템이 무너질 것이라고 믿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해당 장면에서 방송 진행자는 게임스탑의 주식이 1조 상승하고 심슨의 세계에서 즉시 2조 하락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주식에 대한 특별한 언급 없이 사세요, 사세요, 사세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면 누구보다 먼저 매도하세요 라는 말을 외칩니다. 어쩌라는 건지. 또한 여기서 또 다른 재미는 테슬라에 관한 주식 예측이었는데 방송 진행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길 만약 당신이 이 주식에 관해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느낀다면 막상 그때는 살 여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가상화폐는 이전에 프랭크 코인이라고 불리는 시즌 31 에피소드 13편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는데요. 빅뱅 이론에서 셸던 쿠퍼 역을 맡았던 배우 짐 파슨스는 당시 이를 미래의 현금이라고 부른 바 있었죠. 허점이 있는가 싶으면서도 신기한 장면이 많은 심슨이었는데 다른 걸 떠나서 해당 영상에 기반한 코인 매수는 절대적으로 비추하는 바. 루팡의 친구가 즐겨 보내는 짤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가 있던 코인이 마중 나온다는 얘기가 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무척 좋아한다. 심슨 예언은 지극히 재미로만 감상하시되 결코 맹신하지 마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정말 열심히 준비한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큰 힘이 되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 클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슬리루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